성범죄에 이제 자기가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억울하신 분이 있을 거고 인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인정을 하면 남은 거는 이제 합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 이제 자기가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억울하신 분이 있을 거고 인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인정을 하면 남은 거는 이제 합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이 뭐 다른 사건보다는 상당할 거기 때문에 보통은 당사자들하고는 합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인정만 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의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는 거고 합의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면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보통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왜냐면 일부는 사실이어도 보통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과장되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돈을 목적으로 그런 꽃뱀이라고 말을 하죠. 돈을 목적으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그거를 성범죄, 강간을 당했다라고 해서 허위로 고소하는 분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이런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부인을 해서 이제 다퉈야겠죠. 수사 단계에서도 나의 이제 무혐의를 주장을 해야 될 거고 만약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도 자기의 무혐의를 주장을 해야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처벌을 하려면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백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는 거의 이렇게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가 없이 처벌이 안 돼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처벌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증거는 피해자, 성범죄를 당한, 강간을 당한 여성분의 진술 이것도 증언입니다. 증언도 증거입니다. 인적 증거. 꼭 CCTV나 이런 물적 증거만 이제 사람들이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사람, 재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 그것도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말도. 사람을 처벌하는데 증거로 쓰이려면 그 증거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말이 구체적이고 두 번째는 일관되고 정말로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이면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보통은 하고 경험했던 거니까 계속 일관되게 진술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판사가 봤을 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말도 증언으로서 이제 효력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불러내서 거짓말일 것 같은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증인신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이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결과 이렇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을 봐도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거짓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야 이게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인정이 되고 이게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되면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유죄로 처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일보다도 지금 상황이 억울하고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실인데 되게 과장돼 있고 아니면 사실관계가 아예 없다거나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억울하다라는 주장은 가능하면 수사 단계는 이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이걸 수사 단계라고 합니다. 보통 한 3,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수사 단계는 종결이 되고 이제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지 기소를 안 할지 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걸 이제 기소라고 하고 혐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혐의가 있지만 너무 가벼우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라고 하면 불기소, 기소유예나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 불기소 처분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경찰 단계에서 일단은 조사를 했는데 이게 검찰로 송치가 될 때 의견을 두 가지를 달 수가 있습니다.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경찰이 검찰로 넘길 때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라고 하면 나의 억울함이 잘 받아들여졌구나 라고 해서 좀 안심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억울하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경찰도 검찰로 넘길 때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검사도 마지막에 인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불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을 넘기는 기소를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그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 결정을 해야 될 건지 같습니다. 나는 억울한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억울함을 주장을 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좀 과장은 됐지만
뭐 일정 부분은 사실이었다 해서 인정을 할지 이거에 대한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 시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건데, 그 시점은 최종 검찰이 처분을 하는 시점, 그게 최종 시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내가 그렇게 무혐의라고 해서 주장을 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거의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공소제기를 했을 때 무죄 나오는 게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선택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지만 나 너무 억울해서 무죄 주장을 하겠다. 근데 이 무죄 주장을 했을 때 그냥 계속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괘씸하게 인정을 안 하고 반성을 안 하고 계속 무죄 주장을 하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유죄가 되고 실형이 나오게 되는 이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주장을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그게 좀 뭐 증거가 부족했든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검사가 법원으로 넘기는 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만약에 법원을 넘기는 기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억울하지만 합의를 무조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